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산업연구원의 김양평입니다. 우선 한스경제 창간 11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뜻깊은 자리에 포럼 발표자로 저를 불러주셔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저는 이제 산업연구원에서 반도체 산업의 동향과 정책 등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간단하게 이제 반도체 산업의 미래에 대해서 짧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도체 산업은 다들 아시다시피 이제 산업의 쌀, 반도체는 산업의 쌀이라는 말들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된 게 이제 모든 산업에서 들어가는 부품으로 반도체가 사용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 부품이라는 개념을 뛰어넘어서 경제 안보의 핵심, 그리고 이 반도체 산업은 AI가 주도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변화하고 있다라고 서두에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반도체 산업이 진화하게 된 이유입니다. 예전에는 우리가 뭐 기계공업부터 해서 이제 전자산업 등으로 계속 발달을 하고 있었죠. 근데 그 부분이 한번 바뀌게 된 그 계기가 제가 보기에는 코로나19 팬데믹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 전까지만 해도 반도체라는 것은 사실 아주 싸게 어느 지역에서든 만들어서 그 반도체를 가지고 자국의 산업을 발전시키는 데 사용하는 재료, 부품, 그것이었거든요.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그 산업의 쌀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 반도체 때문에 생긴 문제들을 우리가 한번 직면하게 된 거예요. 그 전까지는 정말로 반도체라는 건 싸게 만들어서 잘 공급을 받아서 활용하던 물건이었는데, 코로나 기간에 기억하시겠지만은 큰 문제가 생겼던 게 이제 반도체 부족으로 인해서 발생한 여러 가지 문제들이었는데, 그 중에서 각국, 특히 주요국들이 신경을 쓸 수밖에 없었던 것은 자동차를 못 만들게 된 거거든요. 사실 지금까지의 자동차에서 사용되는 반도체는 그렇게 중요한 부품도 아니고 비싼 부품도 아니고, 뭐 설마 반도체가 없어서 차를 못 만들겠냐라고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그런 물건입니다. 그런데 그게 문제가 생기고 나서부터는 이제 반도체에 대해서 다시 재평가가 이루어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기존의 하나의 부품에서 이제 모든 산업의 핵심 인프라다라고 알게 되었고, 반도체가 모든 산업을 움직이고 있는 기반이다라고 느끼게 된 거죠. 그러면서 이제 주요국들이 스스로 반도체를 우리가 직접 만들어야겠다라고 국가 간의 경쟁으로 발전을 하게 되고, 여러 가지 정책적인 지원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이 반도체 산업 자체의 수요를 이끌고 나가고 있는 것은 역시 AI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반도체 수요 산업을 잠깐 말씀을 드리면은, 반도체는 1950년대 이제 개발이 되었죠. 발명이 되었고, 그리고 미국에서는 군수용으로, 일본에서는 개인용으로, 그래서 일본이 가전 산업을 제패할 수 있었던 것이 바로 이 반도체 산업을 성장시키면서, 아니면 반도체를 통해서 가전 산업을 발전시키면서 일본이 세계를 제패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 흐름 속에서 이제 가전 제품과 그리고 컴퓨터, 그리고 인터넷, 스마트폰, 이런 식의 하나의 산업이 나올 때마다 그 산업 속에서 반도체가 핵심 부품으로 사용되었기 때문에 반도체 산업도 발전하고 그 산업도 발전하고 할 수가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반도체 산업을 제가 앞에서 반도체 산업 동향이나 이제 정책들을 보고 있다고 했는데, 반도체 시장 전망을 할 때 지금도 가장 많이 보는 시장이 PC 시장과 그리고 스마트폰 시장입니다. 그게 기본적으로 전자부품을 가장 많이 사용하는 산업이고 반도체 산업을 주도했던 그런 산업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이제 AI가 들어서면서 이 시장의 판도가 많이 바뀌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에 조금 부끄러운 얘기긴 한데, 저희 산업연구원에서는 1년에 2번씩 산업전망이라는 걸 합니다. KDI에서 이제 GDP 전망이라든지 그런 걸 내죠. 저희도 GDP 전망도 내고, 이름에 맞게 각 산업별로 이제 성장률 등을 예측을 합니다. 그래서 26년도 반도체 산업 전망을 작년 11월에 제가 했었죠. 작년 11월에 제가 전망을 할 때만 해도 이렇게까지 반도체 시장이 좋아질 거라고 생각을 못했어요. 그래서 제가 10년 넘게 산업 전망을 하고 있는데, 이번에 처음으로 가장 큰 오차를 내고 지금 땅을 치고 후회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미국의 큰 기관들은 이게 수정 발표도 하더라고요. 근데 저희는 아직 거기까지는 하고 있지 않아 가지고 아마 올 여름에 그 결과가 나오고 지나고 나면은 제가 거의 반성문을 쓰다시피 칼럼을 한 번 더 써야 될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데 AI가 그렇게 세상을 빨리 바꾸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앞서서 이제 반도체 시장을 AI가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반도체는 슈퍼 사이클이란 말씀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뭐 최근에 호황기가 오니까 뜬금없이 슈퍼 사이클이란 말과 섞여서 나오는데 반도체 산업 자체는 이미 개발되고 난 이후부터 1980년대 PC가 등장한 이후에는 계속 우상향하고 있는 산업입니다. 정말로 리먼 쇼크라든지 코로나 시절 이외에는 크게 떨어진 적이 없어요, 사실. 그래서 슈퍼 사이클 속에 있는 산업이고 1년에 거의 제가 계산해 본 바로는 8% 가까이 성장하고 있는 산업입니다. 다른 산업 중에 이렇게 성장하는 산업이 없어요, 사실. 그런데 AI가 도입되고 난 이유를 보시면은 향후 10년간 연평균 성장률이 지금 AI 반도체가 15.2%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 성장률의 2배까지도 기대를 한다는 거죠. 사실 AI 반도체라는 게 따로 없거든요. AI 시스템에 들어가는 반도체가 모두 AI 반도체이기 때문에 반도체 시장은 앞으로 지금까지의 성장률의 2배 이상 성장할 것이다 라는 게 이제 전망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이고 그것을 주도하는 것은 역시 AI 산업이다 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앞서 이제 오늘의 주제인 반도체 산업의 미래 이것을 보면은 역시 AI가 반도체 시장을 이제는 주도를 할 것이다. 이렇게 시장 주도권은 AI에게 넘어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이제 우리가 기술적인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예전에는 무어의 법칙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반도체는 1년에 내지는 1년 반에 한 번씩 2배의 성능 향상이 일어난다라는 게 있었어요. 그게 어떻게 실현 가능했냐면은 계속 미세 공정이라고 같은 크기 안에 더 그림을 작게 회로를 가늘게 그려가지고 기능을 계속 높일 수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거기에 물리적인 한계가 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러한 한계를 뛰어넘어서 이제 적층 기술이라든지 그리고 이번에 우리가 HBM 요즘 화제성이 많은 제품인데 HBM 자체도 사실은 D램이라는 제품의 포장만 바꾼 거예요. 포장을 바꾸어서 성능을 높였다. 이게 이미 기존의 미세 공정의 한계를 뛰어넘은 하나의 사례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이제 기술이 더더욱 힘들어지고 진화되기가 어려워지니까 경쟁이 더 그 부분에서 격화될 수 있다라는 부분이고 그 다음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반도체 산업은 기업 간의 경쟁이 아닙니다. 국가 대항전으로 이제 바뀌었죠. 국가 대항전으로 바뀌면서 공급망 문제는 계속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앞서서 코로나 시절을 말씀드렸던 부분은 최종적인 반도체 공급망이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국가 간의 대항전으로 들어오면서 반도체를 만들기 위한 소재, 부품, 장비 조달의 경쟁도 심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그저께 새벽이었죠. 이제 일론 머스크가 직접 테라팹을 건설하겠다고 말을 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큰 반도체 공장이 미국 오스틴에 이제 착공을 하게 될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들어가는 소재, 장비 그리고 특히 인력, 앞서서 우리 장관께서 반도체 인력 등 산업 인력을 말씀하셨는데 미국에서 이제 한국의 반도체 인력을 또 뽑아가려고 합니다. 그런 식으로 반도체를 생산하기 위한 공급망도 이제 치열한 경쟁에 돌입하게 될 것이다. 이것이 반도체 산업의 미래를 간단하게 설명드릴 수 있는 그러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렇게 반도체를 왜 이렇게 강조를 하느냐 그 부분을 제가 숫자로 좀 뽑아봤는데 반도체가 우리나라 수출에서 차지하는 영향력 최근에 20% 이상이라고 많은 언론들에서 나오고 있죠. 근데 사실 그건 2019년 이쯤부터였어요. 우리나라가 반도체 수출액이 1,000억 달러를 넘어선 게 보시다시피 2018년부터고요. 그 전까지만 해도 반도체 그의 수출 시장 점유율은 비중을 보시면은 15%가 채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점점 높아져서 작년에는 24.4%까지 갔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이거보다 훨씬 높아질 거예요. 지금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수출을 이끌고 있는 정말로 지금은 그런 상황이 돼버린 게 반도체 이외의 다른 산업에서
크게 적자를 내고 있는 산업이 없어요. 지금 거의 다 적자거든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반도체 비중이 이렇게 높아진다. 그만큼 우리는 반도체 산업에 더 신경을 쓸 수밖에 없다라는 현실인 것입니다. 이랬을 때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지금까지 해왔듯이 메모리 반도체를 열심히 하고 전 세계 반도체 공급망 중에서 적어도 메모리 반도체는 한국에서 가져갈 수 있는 시스템을 어떻게든 만들어 나가야 된다. 저는 그것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내용이 용인 메가 클러스터죠. 예, 그 부분을 좀 더 신경 많이 쓰고 반도체 특별법도 이미 통과가 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좀 더 우리가 신경을 써서 한국의 반도체 생태계를 제대로 만들어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제조 생태계 그리고 공급 생태계 이 부분에 있어서 한국이 여전히 중심에 갈 수 있도록 우리는 계속 나아가야 된다라고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